시작할까요, 여러분? 1시 반 시작으로 공지 받았죠? 네. 시작할 건데요. 자, 이제 GS 1기입니다. 벌써 새해가 바뀌었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꼭 원하는 결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GS 1기 같은 경우에는요, 총 11회 강의이고요. 그 다음에, 총 11회 강의이고, 토요일마다 진행하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저희가 시간만 조금 공지를 하면, 원래는 이제 제가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게 모의고사가 있는 날과 없는 날의 수업 시작 시간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모의고사 제출하는 날에는 1시부터 1시 50분까지 이제 모의고사 보셔야 되고요. 모의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2시부터 수업을 쭉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있는 날에는 수업이 2시부터 시작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1시부터 시험 보셔야 되는 거고요. 모의고사가 없는 날에는 수업은 1시 반부터 5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플래너 거기에다가 모의고사 제출하는 날은 다 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참조하셔서 있으니까 1시부터 시험 보고 2시부터 수업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이제 서브노트로 바뀌었는데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요 그 수험서 연기 때 진행했던 요 수험서를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놔서 이걸로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걸로 보셔도 돼요.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선택사항이라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 수험서 자체를 이제 뭐 하는 거다? 개조식 문장으로 다 요약 정리해 놓은 게 서브노트예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뭐 요약 정리만 해놓은 거라면 나는 요거 수험서 가지고 밑줄만 빨리빨리 볼 수 있다. 한다면 서브노트는 이제 선택사항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제 내용을 봤을 때는 해당 수험서에서 해당 페이지 바로바로 펼쳐서 보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려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경험상 보면 이제 하루 전날에 저희가 1회독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1회독을 할 때 수험서 가지고서 계속 돌리셨던 분들이 하루 전날 1회독이 잘 안 돼요. 희한하게. 그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긴장되고 이것도 나올 것 같고 저것도 나올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밑줄 친 것만 봐야지 하지만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두꺼운 책으로 진행했을 때 약간 그 회독할 때 속도가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 서브노트로 이제 옮겨가서 여기다가 단권화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시험 전날 시험 전날에 볼 한 거는 저걸 중심으로 정리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조금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수업 진행 방식이야 뭐 이제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 수업 진행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조금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해보니까 조금 몇 가지 그 질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공통 질문.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저는 연기를 수강을 안 했어요. 근데 1기로 바로 들어와도 될까요?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연기 듣고 오시는 게 좋다.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연기 때는 무슨 작업해요? 나무 하나하나 이해했었죠. 그죠? 근데 일기 때는 무슨 작업한다 그랬어요? 이 나무들 가지고 숲까지 만든다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나무를 모르는데 어떻게 숲 만드는 수업으로 오겠어요? 여러분 한번 연기 때 돌려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디테일한 세부 내용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할만하죠? 그죠? 이런 기법 하나 놓고 이건 이거구나 라고 해서 하나하나 이해하는 건 할만한데 갑자기 어때요? 조금 큰 얘기하고 일반적인 이야기하고 하면 뭔가 이게 뭔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감을 잘 못 잡잖아요. 그러지 않았나요? 연기 때? 그죠? 그런 특성이 나타났던 챕터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잖아요. 거기 워낙 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갔잖아. 어렵고. 그죠? 그 경험들이 다 있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 때 나무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숲 만들기까지 하는 일기로 바로 들어오시면 조금 힘들다. 그래서 웬만하면 연기든 아니면 무슨 기본 강의라도 하나 듣고 이제 일기로 오셔야 된다. 이거 하나 이제 공통 질문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얘기하시는 게 선생님 전 동차예요. 동차인데 동차반이에요. 자, 이게 이제 동차반이 뭐가 문제냐면 동차반은 3월부터 이제 뭐가 들어가? 1차 문풀 강의가 들어가죠. 근데 GS 1기가 언제 끝나요? 3월에 끝나요. 그죠? 그래서 이 문풀 강의랑 GS 1기 강의가 중복 겹쳐요. 어떡하죠? 이제 이걸 많이 고민을 해. 1, 2차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1차가 어려워진 건 맞죠. 근데 어려워졌다기보다는 할 게 많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되지만 그냥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아직은 이제 두 번째 해라서 완벽하게 이게 국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없는데 1기까지는 따라오셔야죠. 2차. 그렇죠? 1기까지는 2차 강의 열심히 따라오시고요. GS 2기 때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동차생분들 완전히 2기를 빼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1차 합격하고 난 다음에 2차로 복귀를 못 하세요. 어느 강의로 복귀하실 거예요? 그죠? 어느 강의로 복귀할 거야? 3기로 못 들어올 거 아니야. 2기를 다 건너뛰었는데 어떻게 3기로 바로 와요?
아닌가? 내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나? 그쵸?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동차반으로 가야 돼요. 그럼 연기 왜 들었습니까? 아닌가? GS 연기 왜 들었어? 동차반으로 갈 거면. 동차반을 합격시키기 위한 강의가 아니에요. 거기는 시험장 가서 두 문제까지 쓰고 나오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한 바퀴 돌려서 보여주는 용이야. 응? 그러면은 또 이 GS 연기 또 듣게? 내년에? 그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제가 그냥 늘 말씀드리는 게 부진정 수강을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2기는 전부 다 주말반이거든요. 그지? 1기까지는 열심히 하고 2기 때는 평일에 열심히 일 청부해. 그다음 주말에 수업 시간에 나와. 나와서 주말 이틀 동안은 2차 자료 정리라도 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우리 인사경조는 2기 때 연습 문제집으로 진행을 하죠? 그죠? 그럼 문제 놓고 쟁점별로 모범 답안 형태로 놓고서 이제 막 정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말에 토요일 날 인사 경조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 연습 문제집 해석하는 거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연습 문제집 밑줄 치세요. 응? 시험 보지 말고 모의고사 보지 말고 밑줄 치고 그다음 다음 주 모의고사 때는 본인은 시험은 안 보잖아. 멀뚱멀뚱 앉아있게 그렇잖아. 그러면 연습 문제집 다시 밑줄 친 거 복습하세요. 어? 그래서 나와서 이 주말 이틀 동안 뭐 해라? 그냥 연습 문제집 정리하는 시간 2차를 일주일에 이틀은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강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으세요. 근데 1기는 뭐 해라? 무조건 진행하셔야 돼요. 1차랑 겹쳐요. 원래 동차는 힘든 거야. 그죠? 원래 동차는 1, 2차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겹치는 시기가 원래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1기 기간 3월을 좀 잘 넘기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건 공통 질문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교재나 뭐 자료나 이런 건 다 아실 거고 이렇게 공부 계획표 하나 나갔죠? 우리 주말반 건을. 그래서 총 1월, 2월, 3월 3개월치예요. 그죠? 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1기 시즌에 해야 되는 것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복습 워크북인데 이제 워크북에 부담이 좀 많이 줄었을 거예요. 많이 줄었을 거고 모의고사 뭐 실시하는 거야 당연하죠. 저희가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봐요. 매회 모의고사를 보지만 제출만 어떻게 하는 거다? 제출만 이제 격주로 하는 거예요. 그쵸? 제출은 격주인 거고 매주 모의고사는 있다. 근데 이 모의고사를 매주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점심시간이 조금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아,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죠? 한 끼 굶는다고? 죽지 않는다. 그죠? 너무 여기까지 그 말이 막 차오르는데, 그죠? 참을게요, 여러분. 어쨌든, 뭐, 식사도 하고 해야 하니까, 그래도 제출 모의고사 정도는 꼭 다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서브노트를 중심으로 이제부터 뭐 한다? 단권화 작업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자료가 막 이 자료 저 자료 많이 나갈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나갈 건데, 자, 그럼 이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저희가 수험서다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뭐 열심히 정리한 거예요? 기본서의 기본 내용 열심히 정리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가 되겠어? 이거는 무조건 정확하게 답안에 잘 담아야 되는 거야. 디폴트야. 답안에 담아야 되는 디폴트. 그지? 근데 이것만 쓰기에는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각종 추가 자료들을 통해서 나만의 필살기를 좀 준비하는 거예요. 그지? 이 필살기를 필살기 이렇게 쓰기가 약간 창피하니까 자, 차별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뭐 직무 설계 방안, 예를 들어서 직무 충실이다라고 하는 같은 직무 충실을 쓴다 할지라도 서론, 브릿지, 결론, 그지? 요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좋은 답안이 되게 만들기 위한 포인트들이야. MSG 친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죠? 요런 것들을 이제부터 뭐 해야 된다? 잘 정리를 해가지고 어디에? 서브노트에 하나로 합쳐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로 합쳐놓고 자주 보셔야지 의도적으로 아, 나 이걸 써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생겨요.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이게 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쓰느라 바빠가지고 아, 도식 내가 준비했었는데 나 서론에 이거 쓰려고 했었는데 그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차별화 포인트로 내가 삼을 것들을 서브노트에 단권화를 좀 시켜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차별화 포인트로 삼을 것들은 뭐가 있나요? 경조하는 사람들은 관련 이론들.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 사용할 수 있는 도식들. 근데 기본서에 있는 도식조차도 사용을 못 하시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도식 나간다고 해서 그걸 꼭 쓰느냐 그렇진 않더라고. 기본서에 있는 그림도 좀 자주 활용을 하셔야 돼. 자꾸. 인지를 자꾸 해야 돼. 아, 나 이거를 써야겠다. 됐죠? 자, 일단 세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거는, 여기 있는 기본서 내용은 정말 기본 내용이에요. 이 기본 내용들이, 현업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그죠? 이런 실무 자료들이 조금 있어요. 여기 있는 자료들을 발췌해가지고 서론이나 결론이나 아니면 브릿지, 이런 쪽에 틈틈이 잘 섞어내야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1기 때는 이제 이런 자료가 가끔 나갈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런 거 주면, 이 자료를 주면,
너무 제가 이게 매해 고민이었어. 줄까 말까. 그치? 매해 줄까 말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소화를 못하는 분들은 이게 또 하나의 부담인 거야. 나는 지금 기본 내용도 모르는데, 그죠? 현업자료 주면 돌아버리는 거야. 와, 씨, 이거를 뭐 외워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엄청 부담스럽게 이제 작용을 해요. 근데 이거를 소화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알아, 이걸 보는 방법을. 아, 이 기본 내용의 명칭이나 아니면 변형이 이렇게 살짝 일어난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을 기본서, 즉, 기본 모델을 찾아, 관련된 거를. 기본 모델을 찾아서 그쪽에 내가 답안에 쓸 수 있는 것만 발췌해가지고 추가 정리 단권화를 좀 해놔요. 이런 식으로 좀 하셔야 되고 제가 계속 틈틈이 설명을 해드릴 거야. 이 자료는 이 기본 모델, 기본서에 있는 이 내용하고 관련된 거고 그러면 그쪽에서 문제 나왔을 때 이 자료의 이 부분을 한번 서론에 써봐라, 결론에 써봐라, 브릿지에 써봐라 말씀 계속 드릴 거예요. 그지? 그럼 내가 이걸 말을 해줘. 그럼 여기 또 다시 두 갈래로 나뉘겠죠. 반영하는 사람, 반영 안 하는 사람. 그지? 이 리스크 부담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영을 해서 하는 사람은 기본 내용 탄탄히 가면서 이런 거 계속 얹어가면서 더 상대적으로 좋은 답안 써내려 가는 거고 반영 못하는 사람은 그 리스크 부담은 본인이 해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이제부터 1기는 약간 요런 작업이야. 0기 때는 다 밥상 차려주고 다 먹여주지만 1기 때는 내가 밥상을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차려줘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이 주워 먹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개인차, 실력차가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1기 강의가 0기 수준하고 똑같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1기 강의를 통해서 오씨 0기 때 배웠던 게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되네? 라고 하면서 늘어가는 게 느껴지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나뉠 수밖에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약간 개인의 성찰, 개인의 그런 역량이 이제부터 조금 많이 달렸다. 알겠죠? 자, 이거 하나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단권화 작업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추가적으로 나가는 자료들 어떻게 내가 잘 합쳐서 시험 전날 볼 한 권을 만들 것인가. 이거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부터 고민이 될 거예요. 서론을 쓰는데 나는 기본 서론밖에 아직까지 못 쓴다. 그럼 이제 환경 서론이나 막 이런 거 써야 되잖아. 되게 멋있는 서론 쓰고 싶고. 그러면 이제 좀 고득점 받으셨던 분들은 어떤 노력을 했냐면 이렇게 찌라시를 할게요. 그죠? 이런 찌라시 같은 거 제가 주면 그분들은 쫙 읽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3편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직무 설계별로 일일이 서론 3개 만들기는 너무 많아. 그치? 그래서 난 직무 쪽에서 서론에 이거 써야지 하나 정도는 표준화해놔요. 확보 쪽에서 문제 나오면 나 서론 이거 써야지 평가 쪽에서는 이거 써야지 그럼 총 서론이 몇 개 나오게? 표준화된 서론이? 우리가 총 몇 편이에요? 10편인가 11편인데 앞에 서론이나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한 8개 정도 만들어지는 거야. 학계보유방별로. 그렇죠? 이렇게 표준화를 좀 시켜놓고 계속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 나는 여기서 문제 나오면 이 서론 쓴다. 이 도식 그린다. 그렇게 계속 인지를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정리는 정리대로 해둔 다음에 실제 답안을 써먹지도 못하고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자꾸 인지를 해서 써먹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가서 이런 거 하나도 안 외워도 뭐 하는 거야? 쓰는 거야 그냥. 알겠죠? 그래서 단권화 작업을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포스트잇 큰 거 있죠? 포스트잇 큰 거에다 그냥 정리해서 딱 붙여놓고 그지? 그렇게 해놔야 되는 거야. 나중에 왜? 이거 떼서 버려버려야 되니까. 양을 줄여야 될 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단권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 그냥 단권화, 단권화 이 서브노트 나오면 여기에 뭐 키워드 밑줄 치는 거? 그럼 그거 아무 의미 없잖아. 그냥 수험서 봐도 돼요, 그건. 수험서에서 키워드 형광펜 치는 거나, 여기에다 키워드 형광펜 치는 거나, 키워드는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재의 사용 용도가 달라져야 돼. 그래서 요 교재는 기억해라. 단권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많은 케이스가 있죠. 너무 많아. 이상한 케이스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 줄 아세요? 아, 단거나 그러면 이 수험서에 있는 거를 서브노트를 봤더니 뭐야 여기에는 텍스트가 많은데 여긴 텍스트가 없잖아. 여기서 내가 정리해놨던 근거 이유 다 여기다 옮겨 쓰자. 다시 이러고 있어. 그럼 수험서를 보세요 그냥. 그치? 그럼 선생님 여기는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정리했던 근거, 이유 이거 다 정리해놨지? 그치? 이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체화돼 있어야지. 아직도 그게 체화가 안 돼 있어서 여기다 또 옮겨 쓰고 있다고? 그럼 수험서를 봐야지 그냥. 그럼 여기는 이제 뭐 위주로 와야 되냐면 진짜 외워야 되는 알갱이들 위주로 와야 돼.
알갱이들 위주로 오고 이 알갱이에 이제 살 붙이는 건 뭐 내 이해력으로 체화된 거 가지고 쓰는 거야 이제부터.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양이 확 줄어야 된다. 확 줄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차별화 포인트로 갖고 갈 내용들. 그지? 차별화 포인트로 갖고 갈 내용들만 살짝 얹어져서 아, 이 여기서 문제 나오면 나 이렇게 써야겠다. 라고 하는 어느 정도 디자인이 조금 나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 내용은 당연히 잘 써야 되는 거야. 이거는 당연히 정확하게 잘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탄탄하게 된 상태에서 얘는 어떤 역할이라고? MSG야. 됐죠? MSG야, MSG. 이게 주가 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게 너무 없어도 점수 그렇게 못 튀어요. 알겠어? 그러니까는 연기 1기통에서 여기를 조금 더 탄탄하게 다지면서 살짝 MSG 어떻게 칠 건지 고민을 조금 하고 2기 때 넘어가서는 이제 뭐 해야 돼? 열심히 정리한 거 활용해야지. 계속 문제에 맞춰서 이거 이제 뭐해? 정리해 놓은 거에서 문제 맞춰가지고 꺼내 쓰는 거. 이 연습을 2기 때부터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 알겠죠? 그래서 단권화를 좀 어느 정도 해놔라. 그럼 선생님 이 단권화 해놓으면 끝인가요? 또 이제 연습 문제집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뭘로 가야 될까? 근데 그때는 본인 상태에 따라 골라야 돼요. 여기서는 일반화 시켜가지고 뭘로 가세요? 라고 말할 순 없어.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답안을 되게 구조를 잘 짠다. 그러면 이걸로 계속 가는 거야. 근데 나는 정리하거나 이해한 건 되게 잘 돼 있는데 문제 나왔을 때 답안 구조가 별로고 아직도 시간 내에 완성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다. 그럼 연습 문제집으로 빨리 갈아타야 돼. 그런 사람들은. 됐어요? 그래서 2기 때 교재가 나오면 그때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시 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다. 그러니까 일단 이걸 잘 해놔라. 알겠죠? 자, 이걸 좀 기억하시고 자, 캘린더 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체크해드렸어요. 모의고사 제출하는 날들. 그렇죠? 그래서 왠지 또 인사 경조 다 들으시는 분들은 같은 날 모의고사 보면 정말 하루 종일 쫄쫄 굶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안 겹치게 해놨어요. 인사가 이때 보면 경조는 뭐 다음 주에 보고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번은 꼭 봐야 된다. 그죠? 우리 인생에 5번도 못하면 앞으로 있을 수많은 도전은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러니까 5번 꼭꼭 제출하시고 이때 설 연휴가 껴있는 요주는 학원 전체가 쉬는 거 아시죠? 학원 전체가 쉬고 근데 제가 이때 없어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그죠? 뭐 어디 멀리 떠나는 거 아니고요. 자, 한국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때는 미리 다 영상을 찍어놓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휴강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영상 강의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거 참조를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제출 다 일수 표시돼 있고 종강날도 모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다 캘린더 놓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캘린더를 어떤 용어로 써야 되는지는 월 목표를 잘 정해놓고서 월간 목표를 잘 달성해 나간다든지 아니면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받은 피드백을 여기다가 쫙 적어놨다가 다음번 모의고사 때 싹 보완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용어로 잘 좀 이용을 하십시오. 피드백 받은 거, 답안 피드백 받은 거 정리해놨다가 다음번 모의고사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일일 진도 쪼개놓고 X표 치는 맛으로 산다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용도로 좀 쓰시기 바랍니다. 됐죠? 나중에 이거 콘테스트 할까봐 콘테스트. 그치? 그래서 이거 캘린더 콘테스트 해가지고 이쁘게 이제 뭔가 되게 개성 있게 뭐 이렇게 잘 활용한 사람들 1등 뽑아가지고 뭐 상품 주고 뭐 이런 거 할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좀 바빠요. 빨리 해야 돼요. 그죠? 빨리빨리 해야 해요. 자, 이제 저희 오늘 진도 한번 나가 보려고 합니다. 볼까요? 잘 지내셨나요? 한 살 더 먹고 만났네요. 그죠? 하나 더 먹고 만났어요. 그죠? 저희 아들은 이제 한국 나이로는 6살. 근데 아직도 만 4세인데 6살 된 게 너무 기쁜가 봐요. 그래서 자기는 빨리 더 나이를 먹고 싶다고 해서 떡국을 2그릇을 먹더라고요. 그럼 2살 먹는 줄 알고.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빨리 나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는 이제 빨리 먹기 싫어. 빨리 나이 들기 싫어. 이제 엄마는 몇 살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이를 말해줬죠. 근데 저희 아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전 언제 그 나이가 돼요? 막 이러면서 이제 숫자 개념을 좀 아니까 너무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상처받았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살 더 먹었고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희가 이 서론에서는 인사관리 체계이다라고 하는 걸 정리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연기 때 저희가 정리했던 수준으로 한번 쫙 복기를 해보고 그럼 1기는
우리는 이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더 들여다봐야 될까?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죠. 자, 인사관리 체계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아마 인사관리 체계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는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인사관리의 체계를 이해하려면 일단 무엇의 체계부터 이해를 해보자. 이 인사관리의 상위 개념인 경영학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체계부터 이해를 해보자.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죠? 그럼 경영학이다 라고 하는 게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게 대체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기업의 경제활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럼 기업의 경제활동이다 라고 하는 건 대체 뭘 말하는 건데 기업은 자 투입물이다 라고 하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 어때요? 더 가치 있는 자원으로 이것을 변환시켜서 뭔가를 남겨먹는 활동을 하게 되죠. 바로 가치 창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활동이 더해지면서 더 나은 가치, 이걸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하죠.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이걸 저희가 기업의 경제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즉, 이 투입, 변환, 산출이다라고 하는 이 활동이 단절되거나 끊임없이 원활하게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돼요? 이 기업의 본연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게 만드는 경영학의 본질적 연구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이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직간접적 활동을 망라하여 경영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경영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영학이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이제 체계적 접근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럼 이 경영활동이다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이 활동 자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좀 해달라라고 했을 때 등판하는 학자가 바로 누구였었죠? 페율이었어요. 그래서 페율은 일반관리론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경영활동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제시해주죠. 자, 경영활동이다라고 하는 것. 자, 정리해봅시다. 페율은 뭐라 그랬어요? 경영활동의 효율성, 효율화라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활동 드립다 하면 안 됐죠? 경영활동 어떻게 했어요? 경영활동을 체계적으로 쪼개서 해야죠. 그치? 경영활동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6가지 범주의 경영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6가지 범주의 경영활동 중에서도 특히 뭐 해야 된다? 관리활동이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 라고 하면서 관리활동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의 내용이 이렇게 2가지였죠. 그렇죠? 그럼 일반관리론의 이론 내용 첫 번째 뭡니까? 경영의 효율화라고 하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활동 드립다 하면 안 된다. 6가지로 쪼개서 해야 된다. 그럼 그 6가지 경영활동이 대체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두 문자로 기억을 하고 있었죠? 뭐였어요? 기상, 제보, 회관이었죠. 그죠? 정리 좀 하고 왔나요? 분위기 좋지 않은데요? 그죠? 왜 분위기 좋지 않지, 지금? 왜 그럴까? 그죠? 그냥 슬픈 건가? 그죠? 25년이라 슬픈 거죠? 자, 그 유튜브 보고 있나요? 지금 2개 남았는데, 오늘, 내일 아마 올라갈 건데, 보고 있나요? 2문자 정도는 다 외워야 되는데, 그죠? 그래, 우리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데, 그죠? 자, 이해되고. 자, 그럼 이 경영활동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6가지로 쪼개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활동 중에서도 특히나 관리활동을 강조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관리활동을 강조한다? 대체 뭔 소리냐? 관리활동은 뭔데? 물어보니까, 관리활동은 다시 5가지 하위활동으로 체계화시킬 수 있어.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개, 조명, 정통이 되는 거죠. 저 혼자 지금 한시 외우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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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5가지 하위활동, 즉, 이렇게 5가지 하위활동으로 이루어진 게 관리활동인데, 이 관리활동만 잘하라는 말이 아니라, 경영활동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5가지 하위활동, 즉, 관리적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페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리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원칙? 14가지 관리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제시를 하면서 관리자들이 이 14가지 관리 원칙 열심히 교육받아서 관리 활동에 직접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영의 효율화라고 하는 걸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페율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거에 체계가 만들어지겠구나라고 하면서 경영학의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일단 첫 번째 경영활동이다라고 한다면 그 활동을 드립다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그 활동을 이루고 있는 하위 활동들부터 일단 체계적으로 쪼개봐라. 그렇죠? 그래서 경영 활동을 쪼개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요 활동, 즉 경제 활동과 관련되는 구매, 생산, 판매, 경제 활동하고 직접 관련되죠? 그래서 이런 걸 무슨 활동이라 그래? 주기능. 그치?
그럼 이 주기능을 보조하는 활동으로 인사, 재무, 정보관리.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이거는 부기능. 그쵸? 얘는 뭐다? 경제활동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들이라. 그쵸? 자, 요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의 활동을 그냥 덩어리째 보지 말고 그 활동을 이루고 있는 하위 활동들로 쪼개서 봐야 되는 거고, 첫 번째. 그럼 이 각각의 활동들을 그냥 드립다 하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관리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관리적 차원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게 뭐였었어? 플랜, 두, 그 다음에 C였잖아. 그래서 구매 하나를 하더라도 플랜, 두, C. 마케팅 하나를 하더라도 플랜, 두, C. 그치? 드립다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실행하고 통제해 나가야 된다는 이 얘기를 했었고, 자,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경영활동의 기본적인 체계가 되는데 이 틀 안에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 뭐만 달라진다? 세부 내용만. 그쵸?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돼? 제도적 차원의 접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경영학의 체계였어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뭐까지? 이 조직 자체, 기업 자체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얘가 처해 있는 환경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 라고 해서 환경적 차원, 이 4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로 경영학의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활동의 하위 활동인 인사관리의 체계 역시도 동일한 체계로 우리가 접근을 했었죠. 기억났죠? 자, 그래서 로마자 2번. 그럼 인사관리의 체계도 이렇게 접근이 되겠구나. 인사관리의 체계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럼 인사관리 체계 일단 뭐 해야 돼? 인사관리 활동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째로 뭉뚱그려서 가면 안 돼. 인사관리 활동이 어떤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쪼개봐야지. 그럼 우리가 기능적 차원으로 접근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인사관리 활동은 어떤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직무를 맡고 있는 인사니까 뭐라 했어?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치? 그래서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활동인데 이 사람을 관리하는 활동은 다시 하위 활동 여러 개로 나뉘어. 뭐가 있었어? 확보, 개발, 보상, 유지, 방출. 그렇죠? 그러면 이 활동을 그냥 드립다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이 활동 어떻게 해야 돼? 관리적 차원으로 접근해서 체계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확보 하나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플랜 두 C. 개발 하나를 할지라도 플랜 두 C. 보상을 할지라도 플랜 두 C. 그죠? 계획 없이 드립다 하는 건 없어. 됐죠? 그럼 이게 기본적인 인사관리의 틀이다라고 했을 때 이 틀 안에서 뭐는 세부적인 내용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지. 그게 바로 제도적 차원의 접근이었고 이 제도적 차원의 접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기업의 인사관리 활동을 비교했었어요. 바로 제조기업과 서비스 기업이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럼 이제 가볼까? 그렇구나. 제도적 차원의 접근. 자, 얘는 뭐라고요? 기업의 특성. 기업의 특성에 따라 뭐는 달라져야 된다? 인사관리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이해져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접근 방식이죠. 자, 그러면 대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조기업과 서비스 기업의 인사관리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직접 비교해보자.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그럼 제조기업은 어때? 제조기업의 인사관리 좀 보자. 자, 그럼 인사관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드립다 한다? 드립다 안 하지. 반드시 뭘 요구해? 기준. 그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기준이 돼요? 직무죠. 왜? 인사관리는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게 기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런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략, 환경, 이슈 뭐 어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직무야. 그렇죠? 그래서 뭐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제조기업의 직무 특성부터 이야기가 나와야죠. 그래서 이 직무 특성으로 논한 것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사람 관리의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죠? 그러면 직무 특성 뭐뭐 있었습니까? 세 가지 직무 특성 있었죠. 그지? 제조기업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기술이 어때요? 구체적이다. 이 기계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이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이 직무를 수행해서 투입을 산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사람보다는 기계의 도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뭐까지 갔어? 자동화. 그쵸? 자, 마지막. 그럼 이 직무 수행 결과물인 산출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그랬어요? 가시적이다. 그래서 어떠한 제품이 얼만큼 만들어졌는지가 모두 다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지. 그러다 보니까 뭐를 측정하기가 좋아요? 이 직무 수행 결과, 즉 효과다라고 하는 걸 측정하는 게 매우 용이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죠.
그렇죠? 그럼 이제부터 이러한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학계보유방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계속 뭘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 이렇게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기억하죠? 자, 그러면 연기 수준으로 정리했던 거 한번 가볼까요? 자, 확보 뭐라고 썼어? 선발은 어떻게 한다 그랬지? 뭐 기준으로? 이 구체적인 기술을 보유했는지 아닌지. 요구되는 자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돼서 선발 평가가 너무 쉽다. 이런 말 했었지? 다만 너무 구체적인 걸 요구하니까 그지? 요구하는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찾는 게 어려울 수 있다. 교육기관이 불충분하든지 이런 문제 있었잖아. 기억나요? 그죠? 자, 두 번째. 자, 개발. 개발은 뭘까? 그치? 저 아침부터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죠? 여기 우리 이렇게 이게 서울대 옆에 그 무슨 강남순환도로인가? 맞나? 거기 이렇게 뭐 고속도로 같은 거잖아. 아무튼 거기 이렇게 오는데 그죠? 이렇게 빠지는 이게 길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빠지면 이제 서울대 입구고 여기 계속 이제 고속도로처럼 차들이 엄청 빨리 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요 앞에 있는 택시가 이렇게 가려다가 갑자기 멈췄어. 이 고속도로에서. 그러면서 일로 넣으려고 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일로 빠져야 되는데 약간 기사님이 착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받을 뻔했어요. 제가 뒤에서 받을 뻔했어요. 그죠? 그래서 잘 밟았고요. 창문을 내렸어요. 그죠? 참지 않거든요, 저는. 저 안 참거든요, 그런 거. 그죠? 왜냐면 죽으려면 혼자 죽어야지. 왜 나까지 죽이려고 그래. 그죠? 그래가지고, 게다가 나는 병원에 입원도 못해요. 저 병원에 입원하면 동영상 밀리죠. 여러분,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난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창문 내렸어요. 난 참지 않으니까. 내리고, 아저씨 뭐 하세요? 이랬죠. 근데 그 아저씨도 이제 자기가 너무 잘못한 거 아셔가지고 그냥 바로 사과하시더라고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서 더 뭐 할 말 없잖아. 미안하다고 하는데. T. 그치? 미안하다구나. 그죠? 오케이.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갔지. 아무튼 제가 이렇게 욕을 잘하지만 그렇게 바로 쌍욕 날리는 타입은 아니에요. 저도 약간 놀랬어요. 되게 화가 났는데 저도 쌍욕을 안 하고 아저씨 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놀랬어. 내가 존댓말 쓴 거 보고. 그죠? 나 아직 그래도 예의가 있구나. 막 이러면서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내가 그치 나이 먹어서 그런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그래서 와씨 오늘 뭐 날인가 보다 조심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었어. 이게 명상. 그지? 근데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해주는 거야. 두 문자를 막 얘기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래도 다시 명상. 그쵸? 뭐 오늘 여기 원피스 이것도 빠졌어. 그죠? 여러분 어때요? 눈깔 같죠? 그죠? 여기서 빠져가지고 오늘 무슨 날인가? 떨어져가지고 오늘 무슨 날인가 봐.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명상하자. 막 이러면서 이제 가라앉히고 있었는데 대답을 안 해줘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지금 외롭다. 그치? 외롭다. 이렇게 인생이 외로울 수 없다. 지금 학교 입학하면 너무 외롭다.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대답해줘 봐. 졸면 안 돼. 지금 졸 때가 아니야. 지금 졸면 큰일 난다. 큰일 나. 방심하면 6.25 난다 했잖아. 그죠? 자 갑시다. 확보관리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구나. 연기 때 딱 그렇게 했잖아. 연기 때 기억나요? 여러분 제가 백그라운드 지식을 줄게요. 확보에서는 선발이 제일 중요해요. 선발은 늘 뭘 따지냐면요. 요구되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 양자를 비교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지. 연기 때도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연기 때 이렇게 했는데 일기 때도 이렇게 할 거야? 아니지. 더 해보자. 이슈 어떻게 푼다 그랬어? 학계보유방. 그죠? 외로워. 자, 학계보유방 어떻게 본다 그랬지? 일단 첫 번째. 하나의 활동을 하위 활동으로 쪼개고 본다 그랬지, 일단. 그럼 확보는 수요, 공급 예측. 두 번째는 모집. 세 번째는 선발. 연기 수준은 요거 보는 거지. 더 해보자. 그쵸? 자, 더 해보자. 더 써보자. 자, 뭐, 수요, 공급 예측 쪽에서 얘기할 거 있을까? 수요, 공급 예측은 뭘 해야 돼? 미래 특정 시점에 요구되는 자격이 뭔지를 예측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어때요? 이 구체적인 기술을 요구하는데 이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던 거 봤던 거 기억나나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는 구체적 기술을 뭐 한다? 요구해. 근데 미래 특정 시점에 요구되는 기술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빨리 바뀌어. 그죠? 요구하고 근데 이게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예측하려면 대체 어떤 기법을 이용해야 될까? 어떤 기법을 이용해야 돼? 질자시 양통노드라. 뭐 요구해? 뭐 이용해야 돼? 자격 요건이잖아. 요구되는 기술이니까. 그러면 질자시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50대 50이야 이제. 뭐야? 시나리오지? 변화가 빠른 거. 불확실한 환경. 예,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게 시나리오 기법이었잖아.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볼까? 모집. 모집은요. 아까 그랬잖아. 여기는 너무 구체적인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그럼 뭐가 되게 중요하겠어? 인력 풀을 미리 형성을 해놓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겠지. 인력 풀 형성을 미리 해놓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인력의 풀 형성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내부, 외부, 모집 원천을 다양하게 만들어야지. 모집에선 무조건 원천 얘기한다 그랬잖아. 기억나죠? 자, 그럼 선발은 교수님 책에 있는 거 갖다 쓰면 돼. 뭐랑 뭐를 비교한다고? 요구되는 자격이, 요자예요? 요구되는 자격이 무지하게 구체적이야. 그래서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지만, 이거 보유하고 있니? 이것만 확인하면 돼서 선발 평가가 너무나 선발 평가가 용이하다. 그쵸? 그쵸? 연기 때 교수님 책에 있는 요거 했으면 일기 땐 뭐 해야 돼? 더 확장해야지. 어? 그래서 이거 만약 문제로 나왔다? 그럼 이제 요거 쓰는 애들이 동차반 애들이야. 근데 여러분 동차원보다 많이 써야 될 거 아니야. 어?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더 해볼까? 일단 첫 번째, 확계보유방 문제 풀 때 하나의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 하위 활동으로 쪼개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였었어?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이게 50점으로 나와버렸다? 그럼 더 많이 써야 되잖아. 그럴 때는 뭐까지 붙일 수 있다 그랬지? how, 구체적 기법. 그치? 그래서 시나리오 기법 같은 구체적인 기법? 그지? 그럼 내부 모집, 외부 모집 원천을 다양화해야 된다? 플러스에서 하우 뭐가 있을까? 붙이면 붙일 수 있잖아. 내부 모집 기법들은 요즘에 이런 게 있고, 외부 모집 기법들 요런 것들 이용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자, 그럼 어떤 얘기 하실 거야? 외부 모집 같은 거 한다라고 하면? 광고, 뭐 이런 거 쓸 거야? 뭐 할까, 여기는? 여기는 구체적인 기술을 요구하죠. 그래서 헤드헌팅, 협회, 교육기관 추천,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럼 여기 가볼까? 선발도 뭐예요? 요구되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라고 한다면 요거를 평가하기 용이한 선발 도구가 뭐가 있을까? 더 붙어 봐야지. 오늘. 뭔 말인지 알겠죠? 1기는 연기와 2기 차이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연기 안 듣고 기본 강의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1기로 바로 못 들어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됐죠?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대신 답변 좀 달아주세요. 그래서 자, 혹시라도 그런 거 누가 물어보면 바로 일기 들어도 되나요? 뭐 이런 게 누가 질문하면 대신 답변 좀 해줘. 알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이제 알겠죠? 차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 짜잔 보면 우리 판서노트에 그렇잖아. 우리 판서노트 만드신 분이 인사관리 체계라고 해서 이렇게 쫙 한 다음에 몇 페이지인지 내가 모르겠어. 쪽수가 안 써 있어. 그렇죠? 갑자기 여기 한 번 더 나와가지고 여러분 놀라셨죠? 그죠? 오탈장가 뭐 그렇게 생각 안 했어? 판서노트에? 그치? 판서노트 몇 페이지냐 이거. 자, 몇 페이지냐면 24페이지예요. 24페이지에 보면 앞에 제조기업하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 그 서비스 기업의 확계 보유방 다 써놓고 뒤에 24페이지에 한 번 더 나오니까 이거 편집이 잘못된 건가? 이런 아마 오해를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일기용이야. 그럼 일기용은 한번 볼까? 확보관리. 수요 공급 예측이다라고 했을 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이 매우 명확하긴 해. 그치? 그런데 어때?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그래서 뭐 한다? 미래 특정 시점에 요구되는 자격을 예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예측을 하는 거니까 시나리오 기법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미래 특정 시점에 요구되는 구체적 기술을 예측할 수 있다. 그치? 그럼 모집으로 가서도 요구되는 자격 요건 명확하지만 뭐해? 교육기관이 불충분한다든지. 그치? 그래서 적시에 확보를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교수님 책에 그렇게 써 있었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인력의 풀을 충분히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부, 외부 모집 원천을 뭐 해야 돼?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치? 하우가 없어. 그럼 오늘 여러분 뭐 해보는 거야? 여기다 하우 써보는 거야. 그럼 이때는 또 하필 구체적인 기술인 거니까 모집 원천 중에서도 외부 모집을 할 때는 교육기관 추천이나 아니면 헤드헌팅이나 이런 걸 더 써야겠다. 됐죠? 자, 그 다음 선발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교수님 책 내용이야. 구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면 되니까 선발 기준이 명확해서 선발 평가가 너무 쉬워. 그럼 이때 쓸 수 있는 구체적 기술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선발 도구 뭐가 있겠냐고. 근데 이 사람 지금 뭐 썼어? 위원회 면접 썼네? 그지? 왜? 구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확인하기가 더 쉽지 않겠느냐. 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밖에 또 어떤 선발 도구들이 올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뭐 하실 거야? 뭐 쓰실 거야 또? 시험은 무슨 시험 봐야 돼? 그치? 자, 고민 좀 해봐. 자, 선발 도구는 뭐가 있었어?
지원서 분석 기법, 선발 시험, 그 다음에 면접 우리가 이렇게 봤었고, 그 다음에 그 AC, 그죠? 평가 센터법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 안에서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다가 how 정리해 봐야 돼요. 뭐가 있을까? 자, 그리고 이제 개발관리 갑니다. 개발관리 가면 교육훈련 같은 경우에 교수님 책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교육훈련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다. 구체적인 기술이다라고 하는 걸 육성하면 되잖아. 얘는. 요구되는 기술, 요구되는 자격이 명확하니까 그걸 갖추기 위한 교육훈련을 하면 되네? 그래서 교육훈련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구나. 그리고 마지막, 교육훈련의 효과성이야, 이거는. 교육훈련 효과성을 평가하는 게 매우 매우 용이하다. 왜? 목적이 명확하니까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너무 쉽지. 그렇죠? 여기까지 교수님 책에 있는 거야. 그러면 구체적인 기술을 배양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기법은 뭐가 있나? how 아니에요? 어떤 기법들이 와야 돼요? 교육훈련 기법은 제가 어떻게 찾으라 그랬어? 교육훈련 쪽에서 이슈 논한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 찾으라 그랬지? 대상자, 교육훈련 내용. 그럼 여기선 교육훈련 내용이 뭐라고요? 구체적인 기술. 그럼 기능 및 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기법 뭐 있어? 기술 및 기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기법 뭐 있어? 현직 종업원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기법들이잖아. 뭐 있어? 그치? 이제 직업학교 훈련? 나 지금 약간 충격이야, 지금. 자, 직업학교 훈련. 도제 제도. 그죠? 그 다음에, 실습장 훈련인가? 그쵸? 세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세 가지가 OJT와 OFJT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열어보셔야 되겠죠? 자, 실습장 훈련, 그 다음에 도제 제도, 그 다음에, 전문학교 수련. 그죠? 이거예요. 그죠? 자, 분명히 얘기했어. 교육훈련, 이슈 문제 풀 때 교육훈련에서는 뭐만 따진다고들? 대상자가 누구야? 교육훈련 내용이 뭐야? 근데 여기선 교육훈련 내용이 구체적 기술을 배양하는 거라며. 그러니까 기능 및 기술 배양을 위한 기법 그대로 how로 오는 거예요. 자, 가자. 경력 개발이요. 자, 교수님 책에는 얘만 있죠? 그럼 이제 더 들어가야지. 경력 개발 교수님 책에 없어요. 쓸 수 있죠? 뭐라 쓰셔야 돼? 여기서는. 구체적 기술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부터 뭐 해야 돼? 배양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구체적 기술을 배양을 시켜야 돼. 그래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도 요구되지만 뭐도 필요하다?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그래서 전통적 경력 경로가 아니라 네트워크 경력 경로 얘기될 수 있어요. 아니면 더 나가서 뭐도 가능하다? 이중 경력 경로라고 해서 기술 직종의 전문성을 계속 배양하기 위한 경력 개발 경력 경로 설계도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할 수 있죠? 자, 보상관리. 자, 보상관리 가면, 보상관리는 가보시면, 이렇게, 인사평가를 교수님은 이 보상관리 쪽에 넣어서 쓰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평가를 가보면, 자, 여기서는 교수님 책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자, 인사평가는 세 가지를 대상으로 할 수가 있죠? 뭐뭐 있어? 특성, 행동, 성과. 그럼 여기서는 자 산출물의 유형성이다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성과평가가 용이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부터 임금, 보상이다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보상관리도 저희가 연기에서 어떻게 배웠었어요? 수준, 체계, 형태별로 나눠서 배웠어. 그럼 여러분도 이제부터 쪼개서 생각해야지. 교수님 책에 있는 것처럼 그냥 뭉뚱그려 쓸 거야? 성과중심 보상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쓰실 거예요? 안 돼요. 그치? 자, 그럼 임금 수준관리 뭐 써야 돼? 임금 수준관리 못 써야 돼. 못 써야 돼. 자,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가 또 나왔죠? 이 얘기가 지금 왜 나왔죠? 왜 나온 거야? 우리가 교수님 책에 보면 아까 선발 쪽에 이야기가 있었죠. 선발이 어렵다. 교육기관이 불충분한다든지 기술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구체적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모집풀도 다양해야 돼. 이런 얘기 했었죠. 그것과 연결해서 자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구체적 기술 보유자를 확보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도 전략을 통해서 우수인재, 필요한 인력을 뭐 해야 돼? 그때그때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임금 체계와 관련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뭐 쓰실 거예요? 성과를 기준으로 한 임금 체계, 즉 기본급 뭐가 있죠? 연봉제. 이런 애들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럼 형태로 들어오면 여기서는 어때요? 얘는 산출물의 무형성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때요? 몇 개 만들었는지, 얼마나 근로시간 작업시간 들여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쓸 수 있어? 개인성과급. 그치? 이거 도입하는 거 가능하겠죠? 그쵸? 교수님 책에 뭐만 있었어? 이 얘기 하나도 없었어. 뭐라고만 써있다고? 성과중심 인사평가가 가능하므로 성과중심 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일반화 시켜가지고 추상적으로만 써있는데 우리는 배운 대로 다 쪼개서 쓰는 거야. 됐죠? 자,
유지관리 볼까요? 자, 그럼 유지관리는, 자, 모티베이션 관리, 산재 관리, 노사관계 관리, 근로시간 관리로 저희가 나눠서 이제부터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유지관리 쪽에서 모티베이션 관리는 딱히 이야기할 것이 없다. 그쵸?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무튼 됐어요. 없다. 자, 그럼 산재 관리 갑시다. 그럼 여기서는 말씀드렸죠. 기계의 도입이 많기 때문에 이 산재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럼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무슨 얘기 들어와야 돼요? 이제 how 쓰실 수 있으시죠. 산재 관리를 위해서는 공학적 예방 대책. 이 공학적 예방 대책은 산재 원인 중에서 환경적 요인과 물적 요인에 대한 대응 방식이었고, 자, 그다음 관리적 예방 대책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개인적 요인, 인적 요인과 관리적 요인에 대한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거 그대로 쓰실 수 있죠. 자, 그럼 관리적 차원의 예방 대책 뭐 있습니까? 두 문자. 재규, 위선, 훈련, 피드백이잖아. 그죠? 재규가 위선적이니까 훈련에서 피해라. 기억하시죠? 어떻게 자, 어떻게 자, 노사관계 관리 갑니다. 자, 노사관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산출물의 유형성 때문에 가치 분배 시에 노사 간의 갈등이 있다라고 교수님 책에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가치 분배상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우리가 배운 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과 배분 제도, 즉 경영 참가 제도를 통해서 양자 이해 아니면 노사 화합이다라고 하는 걸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일기는 이제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다음 방출관리 가보시면 방출관리는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나뉘는데 자발적 이직 쪽에선 딱히 논할 게 없었고 비자발적 이직과 관련해가지고 무슨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까?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지? 유인력이 발생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력 감축 이슈가 발생한다. 교수님 책에 이렇게까지만 써 있었어. 자, 그럼 이제 뭐 쓰셔야 돼? 인력 감축 전략 쓰셔야지. 그쵸? 어떻게 들어오실 거예요? 그냥 외워서 기계처럼 이렇게 들어오실 거야? 어떻게 들어와야 돼? 인력 감축 이슈 발생한다. 뭐라 써야 돼, 그 밑에? 정신 차려. 빨리. 그 밑에 뭐라 써야 돼? 인력 감축을 실시할 경우 기업과 종업원 양측 모두에게 코스트가 발생한다. 기업 측에 발생하는 코스트는 경쟁력 저하, 경제적 부담. 종업원 측에 발생하는 코스트는 정신적 부담, 경제적 부담이 있다. 따라서 양측의 코스트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고민해 봐야 한다. 그래서 하우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큰일 났네. 서비스 기업 갑시다. 지금 여러분도 느끼죠? 큰일 났다는 거? 그쵸? 오, 진짜 큰일 났는데? 자, 가보자. 이걸로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판소합시다. 자, 가자. 그렇구나. 그럼 이제 서비스 기업 가봅시다. 자, 그럼 서비스 기업이다. 라고 해서 우리 서비스 기업은, 제조기업 봤으니까. 자, 3번 서비스 기업. 자, 서비스 기업은 어떤 직무 특성이 있을까? 라고 해서 한번 가봅시다. 자, 직무 특성. 뭐 있어요? 얘는. 직무 특성. 직무 특성. 자, 세 가지 있죠? 얘는 직무 수행을 위해서 투입하는 기술이 어때요? 투입하는 기술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추상적이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얘는 이 직무를 수행해서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자, 고객과 그다음 누구요? 우리 종업원이 직접 접촉을 통해서 서비스로의 변환이 일어납니다. 다음 세 번째, 직무를 수행한 결과인 산출물, 즉 서비스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산출물, 즉 서비스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다? 무형성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띠고 있죠.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형성,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결과를 측정하는 게 용이하다, 어렵다? 측정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 측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부터 기준으로 해서 사람관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확보관리다라고 해서 들어가면 교수님 책에는 선발 얘기만 나와 있었죠? 자, 그럼 여러분 쪼개서 다 해보세요. 첫 번째, 수요 공급 예측 측면에서 무슨 얘기 하셔야 됩니까? 지금 얘는 미래 특정 시점에 수요 예측 얘기할 거야. 미래 특정 시점에 요구되는 자격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추상적이지만 어때? 요구되는 자격이다라고 하는 게 추상적이고 어때요? 일반적이죠. 근데 플러스 변화 속도가 빨라, 느려? 변화의 속도 자체가 느리네? 그쵸? 따라서 어때? 이것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예측을 위해서는 어떤 기법 써야 돼요? 자격요건 분석 기법. 자격요건 분석 기법 뭐예요? 자격요건 분석 기법 뭐예요?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를 분석해서 미래 특정 시점에 요구되는 자격을 예측하여 계략적으로 직무 기술서 명세서를 작성하는 기법이었잖아. 변화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쵸? 자, 두 번째 가서 자, 그럼 이제 모집으로 가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는 자, 모집 관련해서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모집 관련해서 문제 되는 거 있습니까? 자, 얘는 요구되는 자격이 추상적 일반적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뭐 인력의 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딱히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모집하시겠어요? 내부 모집하시겠어요? 외부 모집하시겠어요? 기본 기준 볼까? 내부 모집하시겠어요? 외부 모집하시겠어요? 응? 응. 자, 요구대는 뭐 하시겠어요? 궁금해요. 내부 모집하시겠어요? 외부 모집하시겠어요? 어떡해. 그렇지? 없으면 예측이다라고 하는 게 매우 용이한 상태? 그럼 이거 무슨 말? 안정적인 노동시장이죠? 안정적인 노동시장이면 예측이 잘 되잖아. 그럼 뭐 할 수 있어?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게 가능하지. 그러면 내부 모집이지? 육성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미리 예측해서 육성 대비 가능한 거죠? 자, 가봅시다. 선발. 제가 수준을 잘못 잡고 들어왔나요? 실기 수준을? 큰일 났는데? 자, 그 얘기했잖아. 모집을 할 때 내부, 기업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내부 모집이 기본 스탠스라고. 그쵸? 내가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내부에서 미리 육성 개발을 해놓고 그 미래를 미리 대비해 놓는 게 바로 우리가 확보 관리를 할 때 뭐, 그죠? 계획 전략에 따라서 확보 관리를 하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내부 모집이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럼 선발 쪽 가서는 선발에서 무슨 얘기 있었어요? 교수님 책 내용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여기서는 요구되는 자격이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원자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자격을 봐야 될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선발 평가이다라고 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선발 평가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무엇과 무엇을 비교할 수밖에 없다. 요구되는 일반적 자격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지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다라고 하는 걸 비교해서 최종 선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교수님 책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가보죠. 확보했으면 이제 개발해야 되는 거죠. 자, 개발 관리 같은 경우에도 다시 두 가지 하위 활동별로 나누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하위 활동이 바로 뭐가 되죠? 교육 훈련이고 두 번째 하위 활동이 바로 경력 개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교육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교육 훈련을 통해서 배양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요 추상적인 기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교육훈련이다라고 하는 거에 교육훈련의 목적이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게 어때요? 여기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죠. 그치? 그럼 추상적인 교육훈련이다라고 하는 게 대체 뭐가 있겠느냐? 예시를 그 다음 줄에 저희가 적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어떤 교육훈련이 그럼 이루어집니까? 고객 응대 방법이라든지, 고객을 설득하는 방법이라든지,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훈련 내용으로 온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가서 경력개발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경력개발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도. 자, 요구되는 기술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기술이죠.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변해요, 안 변해요?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경력 경로 어떻게 설계해 줄까요? 전통적 경력경 들어오면 되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얘는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첫 번째, 추상적 일반적 기술 때문에 능력평가 가능하다고 했나요? 능력평가, 즉 특성평가 어렵다고 했고 두 번째, 성과평가 쉽다고 했나요? 성과평가 어렵다고 했죠? 이유가 뭐였었습니까? 산출물의 무형성 때문에 성과평가다라고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뭘 중심으로? 연공이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승진제도가 운영이 된다. 했죠? 그래서 경력개발에서는 이제 요 내용까지 여러분 다 쓸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이제 가서 네 번째 갑시다. 자, 보상 가죠. 자, 보상 가면 인사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네요. 자, 능력평가 안 되고 성과평가가 안 돼서 연공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는 이야기를 다 했고 그럼 보상은 교수님 책에 뭐라고만 써 있었죠? 연공중심 보상제도 도입한다. 이렇게만 써 있었죠? 자, 근데 이걸 우리는 이제부터 쪼개서 갑니다. 첫 번째, 임금, 수준관리. 두 번째는 체계관리, 그 다음 뭐? 형태관리. 세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죠. 그쵸? 그럼 임금 수준 관리다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야기할 거 있습니까? 없죠? 이유는요. 여기는 필요한 인력 자체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니까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임금 수준 관리, 즉 대외적 공정성 관리를 딱히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뒤에서 볼 거지만 자발적 이직도 없잖아. 그치? 자, 그럼 임금 체계 관리와 관련해서 할 거 있습니까? 여기도?
임금체계. 기본급은 뭘 기준으로 이제 운영이 돼요? 연공급 중심으로 운영이 되죠? 왜? 연공 중심으로 평가했으니까 그에 따른 보상, 연공급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임금 형태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할 거 있습니까? 임금 형태 관리다라고 하면 개인 성과급 아니면 집단 성과급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할 거 있어요? 있을까? 집단 성과급이야 또 막 이럴 거야? 그치? 아니잖아. 그죠? 여기서는 지금 어때? 능력, 성과, 평가가 명확하게 안 돼서 성과 자체가 지금 수상적이죠. 그럼 그럴 경우에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성과급 형태가 뭐가 있었어요? 메리트 제도가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메리트 제도가 논의가 되지 엿다 대고 또 기계처럼 집단 성과급. 왜? 앞에서 개인 성과급 썼잖아요. 이러면 안 돼. 그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가서 이번에 유지관리 들어갑니다. 그 유지관리도 하위 활동별로 쪼개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뭐가 있습니까? 유지관리 첫 번째, 모티베이션 관리, 산업안전 관리, 그 다음에 노사관계 관리. 자, 나 뭐 근로시간 관리 이런 거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럼 얘네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는 모티베이션 관리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쵸? 여기는 뭐 때문에 중요했었어요? 고객과 우리 종업원이 직접 접촉을 해서 서비스를 전달을 해요. 그래서 우리 종업원들이 어떤 역할을 더 해줄까? 우리 종업원의 역할, 아니 우리 종업원들의 동기 수준, 아니 우리 종업원들의 역량 등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서비스의 효과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들한테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역할을 더하게 하고 동기부여나 역량이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더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모티베이션 관리 프로그램들이 적용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산업재해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얘기할 거 있을까요? 산업재해 관리와 관련해가지고는 교수님 책에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고객과 직접 접촉을 통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걸 저희가 감정노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감정노동이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한 감정노동 관리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여기서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감정노동 제가 한번 스쳐가듯이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감정노동은 뭘 말하는 거죠? 내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 조직이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요구받는 감정이 있어요. 그죠? 내가 서비스직인데 오늘 기분 더럽다고 손님한테 그쵸? 인상 쓰면서 대하진 않잖아요. 자, 이걸 저희가 디스플레이드, 즉 보여줘야 되는 감정, 전시적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이에요. 그렇죠? 양자의 불일치를 요구하는 직무를 저희가 감정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 자체 부조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 감정노동 관리다라고 하는 걸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부정적 심리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감정노동 관리 방안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가 있을까요? 이런 심리적 부조화를 이제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심리적 부조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어느 정도 보충해 줄 만한 추가적 보상 아니면 휴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 방안들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노사관계 관리 관련해가지고는 얘기할 게 있나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로시간도 마찬가지였고. 자, 이제 방출관리 갑시다. 자, 방출관리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활동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이다 라고 하는 걸로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자발적 이직과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할 게 있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자발적 이직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점점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었습니까? 연공 기준으로 평가해서 승진하고 보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이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점차 감소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비자발적 이직이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죠. 왜요? 여기는 요구되는 자격이다라고 하는 것, 요구되는 기술이다라고 하는 게 워낙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 자체, 고객한테 친절해야 된다. 이건 100년, 200년 계속 안 바뀌는 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유효인력이다라고 하는 게 발생합니까? 유효인력이다라고 하는 게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안 변하니까. 그치? 그래서 인력 감축 이슈 강도도 높지가 않습니다. 이렇게만 쓰실 거예요? 더 써보세요. 그럼 어쩌라고. 그치? 조직 정체요. 앵무새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죠? 저 같으면 여기다 뭐 쓸 거냐면요. 적정 이직률 쓸 거예요. 그림도 그리고요. 그치?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 생겨? 조직 정체 발생하죠? 조직 정체가 발생한다.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경영학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적정 이직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방출관리, 이직관리다 라고 하는 것을 해주려고요. 이직관리라는 걸 해주려고요. 그럼 그래프 들어오잖아 벌써. 그치? 여기는 뭐예요? 이직률이고요. 자, 종축은 뭐였었어요? 이직과 관련한 모든 비용이었어요.
됐죠? 그럼 이직과 관련한 비용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뉘죠. 첫 번째가 뭐예요? 이직률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가는 비용, 그게 바로 뭡니까? 이직 비용. 이직 비용은 저희가 시간 타임라인별로 살펴봤습니다. T0에서 T1, T1에서 T2, T2에서 T3. 기억나죠? 자, 이직률이 올라갈수록 뭐 어때? 내려가는 비용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인력 보유 비용이었죠? 그럼 양 비용의 총 합이 바로 뭐가 된다? 총 이직 비용이 됐었습니다. 그럼 이 총 이직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의 이직률이 바로 적정 이직률이었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놓고 이직 관리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거 기준으로 놓고 이 적정 이직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뭐 인력 감축 대책. 근데 이 적정 이직률을 넘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라? 인력 감축 전략 제시해야 된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계획적, 전략적 인력 감축, 인력 감축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서비스 기업은 뭐 해야 돼? 이직 예방 대책 마련해야 돼. 인력 감축 전략을 수립해야 돼. 인력 감축 전략 수립해야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얘기가 들어가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럼 지금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그 수준으로 쓰면 망하는 거야. 그 동차반이야, 그건. 되셨죠? 그래서 연기 때 했던, 배웠던 것들, 모든 것들이 이제부터는 종합적으로 계속 반영이 돼줘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연기와 일기의 차이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연기는 나무 하나하나 봤던 거고, 일기는 이제 그 나무들 가지고 숲 만드는 거다라고 했던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럼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듣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 자, 근데 이런 작업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나갈 때까지는 이 작업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런 일이 있겠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본인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거지 뭐. 그죠?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는, 그거는 조금 복습하시면서 좀 보완을 하시고요. 계속 그렇게 보완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또 2기 넘어가서 큰 문제 냈을 때 대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참고를 하면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페이지는 아시는 것처럼 2페이지인데요. 안 볼 겁니다. 그래서 2페이지 안 봅니다. 자, 저희는 쭉 넘어가서요. 어디로 가느냐? 여기 4페이지부터 내용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인사관리다라고 해서 우리 인사관리의 대상은 당연히 뭐였었어요? 직무와 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했죠? 그래서 일반 사람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관리하는 기준이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는 거다? 직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별다른 요구사항이 없다면요. 했죠? 자, 그러면 인사관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직무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대상으로 하여서 무엇을 추구하는 거냐? 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인사관리의 경제적 효율성, 즉 노동 능률이다라고 하는 걸 올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목적인 뭐요? 만족이요. 그렇죠? 우리 종업원의 만족이라는 사회적 효율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인사관리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인사관리 활동도 결국은 어디의 하위 활동? 경영활동의 하위활동이죠. 그래서 조직 자체가 추구하는 이 조직의 목적에 공헌, 이바지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게 됩니다. 아마 아실 거고. 자, 그리고 이제 5페이지 가서 그럼 인사관리도 접근할 때 일단 뭐부터 하는 거다? 하나의 활동을 그냥 뭉뚱그려서 전개하지 않아. 하나의 활동을 뭐 합니까? 하위 활동으로 쪼개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제조기업, 서비스기업 볼 때 확보 자체를 덩어리 지어서 가지 않았고 수요 공급 예측, 모집, 선발 나눠서 갔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각각의 그 하위 활동을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드립다 하지 않고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플랜 도시로요. 됐죠? 그럼 이게 기본적인 인사관리의 틀이 되는 거고 이제부터 뭐 한다? 이 기본적인 틀 안에서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세부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보면 이게 바로 제도적 차원이죠? 조직의 특성,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인사관리의 적용이 상이해진다 라고 돼 있죠? 말이 어려워요. 그럼 이제 뭐라고 하면 돼? 이 위에 인사관리의 세부 내용이 상이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끝이네. 기업 특성. 그렇죠? 내용. 두 단어가 키워드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쓰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데? 물어보니까, 인사관리의 효과성을 달성하려면 각 기업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세부 내용은 변형이 일어나야지. 그렇죠? 그래서 효과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도적 차원이 필요한 이유였습니다. 오, 개념. 오, 중요성, 필요성. 기본서론이다. 그렇죠? 이렇게 다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다 구분해놔. 이렇게 땡땡 해놓으면 서술책에 다 맞춰놓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달다 외우는 거야. 다들. 그래서 얘는 암기할 것들만 싹 다 몰아넣는 거라고. 최소한으로. 그렇죠? 자, 그럼 이건 누구나 다 쓰겠지 그럼. 그죠? 고민해봐야 돼. 아, 난 여기에 뭘 더 쓸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렇죠? 안 그러면은 이게
안 된다. 고만고만한 점수 받는 거야. 고만고만하게. 알겠죠? 근데 선생님 전 이것도 정확하게 못 써요. 그럼 일단 이것부터 해. 근데 선생님 전 이제 이 수준 됐어요. 라고 하면 이제 자꾸 플러스 알파를 생각해 봐야 돼. 여기에 뭘 더 써야 될까? 뭘 더 써야 내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 쓴 게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기 때. 자, 그럼 이제 갑시다. 그럼 제조기업과 서비스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는 특성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인사관리 내용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자, 볼까요? 자, 직무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정리해야 되죠. 왜? 이게 사람 관리의 기준이 될 거니까. 자, 첫 번째, 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술을 직무 수행상 투입을 시키고 있고요. 자, 직무를 통해서 투입을 산출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기계의 역할이 매우 커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직무 수행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서 측정이 매우 용이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확계 보유방이라고 하는 인사관리 활동이 전개됩니다. 자,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이네요. 확보관리 뭐라고 돼 있어? 선발 얘기만 나와 있네. 요구되는 자격 너무 구체적이야. 왜? 이거 있냐 없냐를 보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원자의 자격 요건을 평가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 단 구체적인 기술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이 없거나 아니면 급격한 제조기술의 변화 때문에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 교수님 책에 이렇게만 나와 있죠? 더 확장해야 되겠지? 판서해준 거 토대로 해서 확장해보세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한번 물어보고 싶다, 나. 이렇게 쓰네와. 그쵸? 아까처럼 수요 공급 예측 모집 선발별로 일일이 다 이 내용 토대로 해서 확장시켜서 쫙 구체적으로 쓴 사람이 비교했을 때 어떤 답안지가 더 실해요? 당연히 후자죠. 그쵸? 그래서 자꾸 일기 때는 확장하셔야 돼. 알겠죠? 확장할 기본기가 없다. 그럼 다시 복습해야 돼. 좀 냉정한 얘기지만. 복습을 병행해야 돼. 병행. 알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우리 나도 너무 충격 먹었어 지금.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자 여러분도 근데 충격 먹었을 거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판수하면서 수요 공급 예측 모집 선발 나눠가지고 쫙 얘기하는데 모르겠어 하나도. 그런 분들은 예습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습 꼭 하고 오셔야 되는데 예습이 필수인데 이 예습은 곧 뭐가 돼야 된다? 연기 재복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진도 범위 맞춰서 예습해 오지 마세요. 여러분은 최대한 더 많이 보고 오세요. 알겠죠? 왜? 계속 큰 그림 그려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나 이거 얘기할 때 나는 알았다. 그럼 예습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요구는 많이 안 한다 내가. 그렇죠? 왜냐하면 예습은 2기 때부터 해야 돼. 모의고사를 봐야 되니까. 지금 복습 위주인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지금 아까 그거 막 쪼개서 갔을 때 하나도 못 알아먹겠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진짜 연기 재복습을 하셔야 되니까 예습용으로 연기 재복습을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부단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자, 갑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더 붙여야겠죠? 그러면, 선생님, 쓸 자리가 없어요. 그죠? 가필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판서노트 줬잖아요. 찢어서 붙이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개발관리 한번 볼까요? 자, 개발관리 가면 여기도 구체적인 기술 이거를 가르치면 되는 거니까 교육훈련 목표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명확하네요. 목표가 명확하니까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도 쉽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갑시다. 대신 어떤 문제가 있대요? 생산 기술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기술의 노후화 현상이 자주 일어나서 뭐 해야 된다? 인력 개발의 적시성, 구체성이 요구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교육훈련 기법, 하우 얘기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자꾸 빈번하게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훈련 기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면 참 좋겠어요. 됐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런 거 와서 이제 막 물어보고 이래야 돼, 저한테. 선생님, 하우 이런 거 맞을까요? 계속 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보상관리. 자, 결과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라고 해서요. 이 결과에 대한 평가가 쉽죠? 그래서 성과 중심 보상이 들어온다라고 써있지만 이렇게만 쓰면 안 되죠?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라 했어? 인력 확보가 어려워. 그래서 여기서는 임금 수준 관리 들어가야 됩니다. 선도 전략 들어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성과 중심 보상을 실시한다 라고 돼 있지만 이 성과 중심 보상은 다시 임금 체계 형태로 성과 중심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임금 형태로 뭐 할 수 있어? 성과 중심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임금 체계로 들어오면 성과 중심 기본급 보통 기본적으로 연봉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형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개인 성과급, 집단 성과급 들어올 수 있지만 개인 성과급 논의 가능하지. 왜? 산출물의 유형성, 무슨 물건 몇 개 만들었느냐, 생산량이 명확해. 생산 시간도 명확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 성과급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됐죠? 자, 다만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가치 창출에 대한 측정이 너무너무 쉬워서 어떤 문제 있대요? 가치 분배에 대한 기준 설정에 노사 간 대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건 저희가 노사관계 쪽으로 빼가지고 논의하는 거 가능하다. 그러면 가치 분배를 할 때 노사 대립이 생길 수 있으니까 뭐 하자는 거야? 가치 분배할 때 참여시키는 거야. 그래서 경영참가가 여기서 더해져서 논의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유지관리 갑시다. 기계가 변환 과정에 이제 도입이 많이 되죠? 그래서 산재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방출관리 가시면 제조기술 발달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효인력이 잘 생겨서 인력 감축 이슈가 발생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끝내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인력 감축이다라고 하는 게 하지만 코스트가 생겨 양자 모두에게. 그래서 이 코스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력 감축 전략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 그 전략들로는 근로시간 단축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쫙 들어오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서비스 기업 갑니다. 자, 서비스 기업의 직무 특성은 다시 첫 번째 뭐 있어요? 투입되는 기술이 추상적이고요. 고객과 생산자가 직접 접촉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산자, 즉 종업원이 어떻게 해주는지에 따라 서비스의 효과성,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이게 모두 다 달라집니다. 자, 세 번째 서비스는 산출물의 무형성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서비스는 만들어졌을 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전시할 수 없어요. 저장도 안 돼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 서비스 창출을 잘 했나 못했나 그 결과 자체를 측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됐죠? 자 이게 이제 기준이 되어서 이런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 확보관리. 자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비구체적이라서 지원자 자격평가가 너무 어려워. 됐죠? 요구되는 자격이 추상적이니까. 됐죠? 자 선발 얘기만 했죠? 자 그래서 뭐 해야 된대? 요구되는 일반적인 자격과 보유한 일반적인 능력을 비교해서 선발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 본다 그랬어? 학력, 성별, 나이, 출신 지역 이런 거 본다 그랬잖아. 됐죠? 자, 그럼 여기 선발만 얘기 있죠? 수요 공급 예측, 모집. 그지? 그 얘기 더 추가해서 확장해 보세요. 자, 그다음 개발 관리 갑시다. 여기는 추상적 기술 개발.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요. 교육 훈련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자, 그럼 경력 개발은 어떤데? 물어봤더니 추상적 기술을 요구하니까 무슨 평가가 안 돼요? 능력 평가가 안 돼요. 다음 두 번째, 산출물의 무형성 때문에 무슨 평가가 안 돼요? 성과 평가가 안 돼요. 그래서 뭘 기준으로? 그래서 승진이다라는 걸 실시할 때 연공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됐죠? 자, 그 다음 보상관리 갑시다. 위에서 다 얘기했죠? 성과평가 어렵고 능력평가 어려워요. 그래서 뭘 기준으로? 종업원의 불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뭘 기준으로? 연공 기준이요. 보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여러분 더 쓰셔야 되겠지. 자, 임금 기준과 관련 임금 수준과 관련해서 할 얘기 없지만 임금 체계는 연공급 정확하게 적시해 주시고 임금 형태와 관련해서도 자 여기는 능력도 안 보이고 성과도 평가하는 거 어려워서 메리트 제도 같은 성과급 제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유지관리 갑시다.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된대요? 모티베이션 관리 들어온다. 왜?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우리 구성원들의 능력, 자세, 행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기부여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해. 이렇게 써있죠? 근데 우린 더 쓴다 그랬어. 산재관리 측면에서 감정노동관리. 이런 거가 다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방출관리 가면 이직률 낮네? 연공중심 인사 관리 하니까. 자, 그 다음. 기술 변화 속도가 느리네? 그래서 유효인력도 잘 안 생기네? 인력 감축 이슈 강도도 되게 낮네? 근데 이 두 개가 맞물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조직 정체. 그럼 이 조직 정체 문제를 완화시키려면 뭐? 적정 이직률을 기준으로 해서 방출 관리해야겠다. 그치? 그 논리로 빠지는 거야. 왜? 여기다가 또 인력 감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위에서 썼던 거랑 똑같은 거 쓸 수 없잖아. 여기서 이미 썼잖아. 인력 감축 전략들. 이걸 또 재탕한다고 기계처럼?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해요, 답안이. 그러니까 여기는 적정 이직률 이용해서 관리하자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게 좋은 거예요. 됐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기 때 했던 거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환경적 차원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슈를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환경적 차원에 대한 논의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힘들죠? 자, 그래서 10분 쉬고, 우리 다시 멘탈을 부여잡고, 그쵸? 돌아오도록 할게요. 10분 쉬겠습니다, 여러분.